자, 여러분, 이재석입니다. 공영미 이재석의 재밌는 일본어. 전 29가 완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가자료 110가, 120가 정도 부가자료가 다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찍은 게. 부가자료는 최근에 찍은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뭔가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조금 보니까 하나 빼먹은 게 있어. 근데 이거는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다 점점 있으니까 찍으면 되고, 아니면 동그라미 그리면 되는데, 이거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부가자료가 아닌데, 부가자료가 됐네요. 여러분, 한자가 어려서 그렇지, 별게 아니에요. 타금인데, 흐릴 탁자잖아요. 흐린 소리. 일본은 다꾸엉이라고 읽습니다. 타금이 뭐예요? 이 히라가나 총음의 오른쪽 위에 점점 땡땡이 붙은 거를 이 타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점점 찍는 걸 제가 교재에는 있는데, 교재 보면 당연히 알 텐데 교재 없이 공부하는 분 계시잖아요. 뭐 옆에 있으니까 좀 찍겠지 싶은데 굳이 이런 것까지. 근데 제가 교재에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청음 중에서 이 점점을 찍어서 타금을 흐린 소리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이게 45도입니다. 45도 각도로 바깥쪽 말과 안쪽부터 쭉쭉 그냥 점점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하고 그시면 됩니다. 이쪽 각도도 45도 정도. 이것까지 굳이. 근데 이런 모습들은 사실 원래 붓글씨 모습이죠. 모필로 쓴 그 모습이기 때문에 볼펜을 쓴다든가 연필을 쓸 때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이 타금 낙공에서 점점 땡땡, 점이 땡이라고 읽습니다. 일본은 땡땡. 그래, 땡땡이 무늬 아시죠, 여러분들? 물방울 무늬 옛날 땡땡이 무늬라고 했잖아. 일본어로 땡땡이 점점 동그라미 말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 둘 쓰면 된다. 구이 안 돼도 되는데, 또 하나, 여러분 이제 한자를 몰라도 아직 괜찮아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 한 8가 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한자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발음 연습할 때 나왔죠? 반타금입니다. 타금입니다. 반쯤 탁한 건데 사실은 탁한 소리보다는 파차름 아니면 마차름 비슷합니다. 이거는 반은 항, 닭공, 한닭공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글자냐? 이 하행에만 붙는 5글자인데 오른쪽에 여러분 동그라미가 붙잖아요. 그래 파, 비, 브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쓰냐? 이거 설명 이 교재에는 있는데 옛날에 교재를 만들면서 제가 강의를 동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없던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대단히 바뀌진 않았는데 그냥 편집에 이렇게 디자인상 그 정도만 바뀔 뿐이지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썼느냐? 하행, 하, 히, 흐, 회, 오 5글자 오에 오른쪽 위라고 해야겠죠. 우리 보기에 얘 입장에서 왼쪽 위가 되겠지만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몇 시에 여기야? 동그라미 몇 시 여기? 6시부터 빙 돌아서 다시 6시로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저는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처음에 제가 일본어 배울 때 이 동그라미 마르가 동그라미 뜻이거든요. 근데 마루한 이 표기를 어떻게 써야 순서에 대한 공부는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혼자 알아서 한 거죠, 뭐. 기초적인 건. 자, 이거를 반타금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6시에서 동그랗게. 근데 동그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충 동그랗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읽는 사람이 그게 인식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걸 또 찍었어. 근데 우리 눈에는 이 뒤에가 안 비치거든요, 책을. 근데 카메라로 찍으면 이 뒤에가 비칠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수업할 게 아니라 이번은 그냥 여러분 여기부터 이제 수업 시작하죠. 앞과 제1과 이게 다 있습니다. 어떻게 행은 뭐고 단은 뭐고 행이란 거 모음 5개 있죠. 아, 이, 의, 에, 오, 아행, 이행, 아니, 뭔가
다음으로 아카사타, 그거를 이제 행이라고 하는 거죠. 다는 아단, 이단, 우단 하는 건데, 이거는 수업에서 여러분 일과에 있으니까, 이걸 자꾸 실수했나? 그래도 안 좋을 건데, 이제는 이렇게 짧은 실수, 그런 것만 있어도 지우느라고 눈이 파겠어. 근데 밤새도록. 너무 힘들어, 편집하는 게. 그거 편집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내보낼 겁니다. 이 긴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그 첫 번째 이런 건 안 했습니다. 나이까. 이제 한 3, 4, 2과 정도까지 발음 연습하신 분들은 어디 읽을 줄 알죠? 나이, 카행의 츠기 때문에, 초금이기 때문에 키읔 느낌으로 이까 좀 발음하십니다. 나이까. 다이가 죄, 이까는 일과라는 뜻입니다. 모지는 문자란 말을 일본어 소리가 모지입니다. 문자, 모지. 유사하지 않나? 접속사, 뭐뭐와 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정. 응이 마지막에 있을 때는 이응 발음 받침이기 때문에 하정. 우리말 발음하다 할 때 발음이, 일본 발음이 하정입니다. 우리 발음, 일본어 하정. 비슷하죠? 왜? 중국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소리에. 자, 히라가나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히라가나 뭐라고 했어요? 히라, 평범하다. 형자잖아. 가나, 가짜 글자. 넘어가 볼까요? 이거 1강에 수업이 다 있으니까 거기 여러분이 살펴보시도록 하고, 저는 아까 점점 찍는 거하고 동그라미 찍는 거,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가타카나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요음도 보시고, 이것도 설명 보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 강의에서도 있지만은, 이번에 한 글자는 자음과 모음을 구성이 됩니다. K니까. K하고, K. 야는 Y하고 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음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글자의 모음을 탈락시키는 겁니다. 두 개를 붙여서. 그리고 뒤 글자를 작게 쓰는 겁니다. 반쯤 정도. 그래서 이거를 키야 발음인데, 이거는 줄어드는 거죠. 한박 발음이 되는 겁니다. 캬, 이런 식으로. 위에 게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강의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꼭 따라하시고, 그러면 타그막 있고, 그 다음에 히라가나, 아에 쓰는 방법. 우리, 두 번째, 이게 두 번째로 들어갈 건데, 이전에 두 번째, 지금 이제 좀 지나면 세 번째 강의로 일어날 텐데, 거기에서 이 쓰는 방법 다 적어놨습니다. 저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자원, 글자 자원. 편안한 안자가 이렇게 막 왔다가 초서가 됐다가 이렇게 안자가 된 거, 아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란 말에서 발음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글자도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여기 자원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씩만 있는데, 1900년 초에, 교육을 위해서 뭐죠? 자원을 적어 놓은 겁니다. 글자의 기원을. 근데 이 에도 시대에, 그 전 시대에 히라가나의 이 기원은 한 글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편안한 안자가 있는데 어떤 데는 딴 글자 쓰는 것도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어서 제가 나중에 일화학개론, 제 수업에서는 일화학개론 재생 목록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일화학개론 카테고리에 제가 그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그게 필요한 사람도 없거니와 살 의욕은 별로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것도 동영상 강의 있습니다. 공연 메이저석의 재미있는 일본어 완각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앞에 있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데 알아두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꾸준하게 1과부터 2과, 3과 쭉 나오는 대로 쭉 다 외워가시면, 제가 그걸 여러분 1년 잡아서 공부하신다면 제가 1년에 여러분 일본 마스터할 수 있다고 제가 보증합니다. 성실하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타카나도 거의 나오지만 한자에서 기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창가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따왔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쓰는 순서도 있고, 또 이것도 가타카나에 타금 있는 거, 반타금 있는 거, 파, 피, 푸, 페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거. 또 쓰는 방법은 동그라미 6시에서 12시까지 다시 6시 돌아오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들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주 미묘하게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새로 강의를 하려고 전체 버전 2를 하려고 했었는데 새로 한다고 해서 절대 잘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의만 해도 저는 충분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부하시고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여러분 외국어를 배우는데 영어 알파벳 안 배우고 한자 안 배우고 무슨 공부를 해. 기본이니까 빨리빨리 외울 수 있도록 쉽게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질 때까지 계속 써보고 연습해야죠. 발음 외우고. 자, 그리고 옛날 모습인데 제 동영상 중에 한 2년, 3년 전 동영상 같은데 일본어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개정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 교재도 그 전에 이 개정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치라든가 치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은 해본식이고 무슨 식이고 아까 그 동영상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은 가로에 있는 걸로 규정이 원칙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두 가지가 있지만 입력할 때는 앞에 거 쓰는데 자판 입력할 때 일본 로마자 입력을 합니다. 근데 실제 외래어의 일본어 표기는 이 뒤에 거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츠 같은 경우도 입력할 때는 TU 쓰는 게 편한데 실제 발음 TS예요. 츠 이런 식으로 발음하니까 이것도 있으니까 아까 말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기 동영상 있습니다. 이거 이르와케론도 있고 그 다음에 완강 공영미 재석의 일본어에도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본에 장음 표기가 있죠. 장음이 많잖아요. 일본 장음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장음 표기도 변경이 돼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강의 한번 보시고 1, 2, 3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때는 뒷머리를 길렀었는데 머리가 없잖아요. 위에가 조금 그래서 이때는 머리 좀 길렀었습니다. 뒤에 묶고 그랬는데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사람 개성이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번 보시고 또 하나 그리고 우리가 일본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표기할 때 우리는 도쿄를 도쿄라고 표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사카 장음 두 박자리를 우리는 오사카 해야 되는데 오사카라고 합니다. 오사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발음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사카에 갔다 왔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오사카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일본어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고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도쿄라고 쓰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앞에도 토라고 씁니다. 장음 다 표시 다 하고 싶은데 그건 제 원칙일 뿐이지 한국어의 일본어 표기법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오 위에 선을 하나 긋는다든가 가운데 오 대시한 다음에 사카를 쓴다든가 그렇게 쓰고 싶은 사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치 우리가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 그걸 원래 발음은 츠입니다. 일본에 쓰란 발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들 마음대로 일본어의 한글 표기는 자기들이 원칙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 지금도 고민합니다. 도쿄 네 박자리 글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쿄잖아. 도쿄 하면 여자의 그 배짱을 도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쿄 이렇게 발음하면 충분히 우리 쓸 수 있을 텐데 그 표기도 가능한데 국립국어원 그 외래어 표기 정하는 이 녀석들아 왜 인물을 방기하고 있는가? 도쿄, 오사카 여러분 오사카 하면 오사카는 커다란 언덕이지만 오사카는 작은 언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야구 선수 오타니 원래 이름 뭐예요? 오타니. 그 오타니는 커다란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한자 뜻은 성이. 근데 오타니 하면 작은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오타니 하면서 큰 계곡시를 작은 계곡시로 맨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일본 사람이 무시해도 괜찮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고생해온 그 마음의 갈등 여러분 이거 모를 겁니다.
어떤 데 가면 한국에서는 도쿄라고 쓰는데 당신은 왜 터쿄 이렇게 쓰냐? 욕도 받고. 그때 뭐 제가 다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이 한글 표기를 규정한 사람들의 논리도 있기 때문에 그 논리도 우리가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어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써도 뭐 나라가 망하지 않았잖아. 발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저의 이 오랜 일본어 공부, 그다음에 일본어를 공부를 해온 사람으로서 느끼던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내면적인 그리고 외면적인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이야기를 하나 해놨습니다. 동영상으로. 이것도 꼭 보세요. 이것도 완강 봉현미 재석의 재미있는 일본어 그 동영상 강의 중에 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보시면 어떤 말이겠구나. 지금 제가 조금 말한 것처럼 그런 얘기들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머리가 짧네? 언제 온 거지? 자, 아무튼 이게 제가 학점 닫고 타금 닫고 땡땡 찍는 방법하고 동그라미 마르 한 닫고 반타금에서 찍는 동그라미 쓰는 방법 여러분 6시에서 이렇게 두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쓰는 거지만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어는 완강 봉현미 재석의 재미있는 일본어 1가부터 차근차근 빼놓지 말고 다 섭렵해서 쌓아간다고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어 마스터 제가 보증해 드립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49가고 부가 자료하면 110가, 120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일본어가 필요하신 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